경기 후 클럽 월드컵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전문 채널 DAZN과의 인터뷰에서 비티냐는 이 장면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에 대해선 이미 감독, 동료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다. 보통 덴벨레가 찬다면서 오늘은 내가 차는 차례였지만 나는 공격수가 아니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이 필요한 공격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강인에게 기회를 넘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득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동료의 배려를 득점으로 완벽히 보답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로 강하게 찬 볼을 골문 좌측 하단으로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이강인의 슛은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마지막 골로 기록됐습니다. 골 직후 이강인은 자신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긴 비티냐에 감사를 표하며 가리키는 듯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비티냐는 물론 네베스, 하키미 등 동료들이 이강인 곁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개편된 형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한 첫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리그, 프랑스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유럽 트래블을 달성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려 7개월 만에 PSG 소속으로 마침내 골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나선 이강인은 소신과 앗을 중간에 걸친 발언으로 팬들의 설왕설래를 불렀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나선 선수는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인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그라운드에 나설 때마다 팬들의 야유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프로팀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휘를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임생 이사와의 비공식적 면담 이후 마음을 돌려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엉성한 행정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모두 폭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감사에 불려가는 등 한바탕 흔들리고 체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후 행보마다 질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다라며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 특히 기자분들과 유튜브 쪽에서 협회에 대해 얘기하신다. 결국 팬들은 기사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원한다. 당연히 협회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알고 있으며 협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즉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강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축구협회는 또 숨어서 입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옹호 발언과 좀 더 투명한 축구협회를 원했는데 어떻게 마냥 옹호만 할 수 있느냐 이번 발언은 괜히 한 것 같다 자기 소신을 걸고 말한 박주호 선배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게 가장 큰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보스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보스를 협회를 혼쭐 내달라는 뉘앙스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독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로 흘러 선수단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별개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후 해명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협회는 전강위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한 외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대표팀 감독으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의 명예훼손이 아닌 비밀 유지 서약을 이유로 대며 법적 조처를 언급하던 축구협회입니다. 끝내는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이야기가 돌자 서둘러 해명문을 들고 왔지만 대중을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협회장 체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오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입장으로는 말맞다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외부 언론, 여론까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 챔피언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아레아 나폴리는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보도를 인용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확실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나폴리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특히 미드필더진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필리프 빌링을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앙그레 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등 미래다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와 협상 중이다. 나폴리는 그를 1년 전부터 원했다. 당시 PSG는 이강인을 거래 불가 선수로 구분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강인은 누구보다 출전 기회를 받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인 선수다.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득점, 도움 드리블이 무기인 선수다.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현지에선 이미 이강인과 나폴리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이탈리아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강인과 나폴리는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에 매우 가깝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다. 그의 초상권은 여러 스폰서십 계약과 연결돼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 일간지 일마티노를 인용 이강인은 직전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서 우승한 나폴리 이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강인이 나폴리엠을 결심한 이유는 회장이 연봉 인상을 기꺼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나폴리스타는 이탈리아는 이미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었다. 나폴리는 6월 안에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다며 이는 상품성과 TV 중계권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는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클럽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선수가 될 것이다며 단순히 전술적 작전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젊은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한다. 아시아 시장 공략은 물론 경기력도 좋다며 PSG가 만약 매각한다면 영입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PSG는 2년 전 이강인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을 투자해 영입했습니다. 2배면 4,400만 유로, 약 693억 원인데요. 독일 축구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트는 일부 선수에 대한 예상 몸값, 최신 정보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도 포함됐는데요. 이강인은 최근까지 추정 몸값이 3천만 유로, 약 467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을 통해 2,500만 유로, 약 289억 원으로 약 17% 하락했습니다. PSG는 이강인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나폴리가 이강인을 확실히 영입하기 위해선 선수와 구단이 원하는 연봉과 이적료를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프리미어리그나 프리메라리그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원하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이고 선수 본인도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